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킥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설 연휴를 끝내고 온 국내 증시 오늘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매수세 보여주면서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넘는 강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저PBR 관련주 오름세 지속되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 역시나 전반적으로 강했던 가운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협상에 관한 입장을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급등세 보였습니다. 이번 주 연휴로 인해 이제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내일부터 제대로 된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우리 임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바로 수익률인데요. 그동안 우리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셨던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상승률 탑5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V원택입니다. 최고가 기준 13% 넘게 오르면서 5위 기록했고요. 이어서는 매드팩토 17% 넘게 상승세 보이며 4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3위는 1월 22일에 언급해 주신 키다리 스튜디오인데요. 26% 넘게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는 알서포트 매수가 4,215원 기준 41% 넘게 상승하며 2위에 랭크했고요. 대망의 1위는 반도체 부품 관련주인 PMT인데요. 최고가 기준 44.33% 치고 올라와 줬습니다. 전문가님, 설 연휴 잘 보내셨을까요? 네, 잘 보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저도 너무 잘 보냈고 우리 증시도 굉장히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연휴 끝나고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줬는데요. 네. 전문가님께서 새해 주도주로 반도체를 또 짚어주셨잖아요. 그 소리에 부응하듯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네. CXL,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부품 모두 다 강했는데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명절이 됐건 휴일이 좀 길었던 일자가 됐건 첫 번째로 의심하는 눈초리를 가지고 장을 지켜보게 되는데 오늘은 의심하는 순간 주가를 이미 다 올려놓고 그때부터 휩소 현상만 나타났었던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을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847.37포인트까지 코앞입니다. 이제 이 자리를 넘어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5거래일 이상 현재는 저항선이지만 847.37포인트를 넘어가고 난 이후부터 5거래일 동안 그 윗단에서 놀게 되면 지지선의 역할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설명을 드렸던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수는 크게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는 혼조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 안에서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코스피. 2668.21포인트까지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세가 지속된다라는 보장은 할 수 없겠지만 그 이유는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고점을 찍어놓고 또 한 번
지수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코스피 2,700포인트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요인 중에 첫 번째 반도체만으로 바라봤을 때 제가 주목하고 있는 뉴스는 딱 한 가지입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그런데 무죄 판결에 대해서 검찰 측의 입장은 항소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하겠다라는 내용은 이미 명절 전에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역시나 삼성전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기대가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M&A죠. M&A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리고 삼성전자와 계약건으로 인해서 종목들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가 됐다라는 내용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 외에 또 시장에서 주목받았었던 건 뭐가 있었습니까? 2차 전지가 첫 번째로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같이 보셔야 될 텐데, 자, 잘 생각해 보시면 2차 전지 관련주로 바라봤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은 누굽니까? 2차 전지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를 올렸었던 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머티였었죠. 그렇다면 2차 전지는 아직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금 애매한데 라는 생각을 갖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협상을 하겠다. 그런데 아직 종전 안 됐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 측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언제입니까? 종전이 되고 나서 어디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누가, 종목들 중이 어떻게, 무엇을 재건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하겠냐는 겁니다. 어떤 계약건이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아무런 것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투자 안 하고 기다려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왜? 빠르게 올라갈 때는 올라가겠죠. 그런데 상단에서 잘못 진입하면 주가가 폭락할 때 이 부분에 있으신 분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재건이 들어갈 때. 푸틴 대통령이 말을 바꾸게 되면 당장에 나타날 수 있는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마찬가지로 보지 않으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반도체는 지금 꾸준하게 지켜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던 것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그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 의료 관련주, AI 관련주 모두 다 주가에 훈풍이 불어올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 주보다 자세한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는데요. 신청이 밀려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은 리노공업입니다. 매수가는 19만 6,500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오늘 반도체 장비 관련주 굉장히 강했습니다. 종가가 21만 9천 원에서 형성이 됐는데 수익권이어서 굉장히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리노공업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리노공업이 기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좋은 기업인 건 맞아요. 반도체 쪽으로 너무나 좋은 기업인 건 맞는데 매수가가 높으십니다. 저라면 이런 경우라면 19만 5천 원에서 19만 6,500원에서 진입을 하셨다는 가정하에 저는 20만 원이 깨지는 순간 모두 다 익절합니다. 지금 윗단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 어디에서 익절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 종목이지만 20만 원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들고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리노공업 차트를 보시면 2001년부터 꾸준하게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었던 기업입니다만 지금 최근에 주가가 바닥을 찍었었던 건 12만 원대죠.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언제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갈 때 리노공업을 매매하는 게 맞겠느냐라는 내용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기 투자 관점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반도체의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매수해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길게 봤을 때에는 단기 투자 관점으로 단기 투자라는 건 5거래일 이내에 매도하는 방법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 건 괜찮은데 그 이상 지켜보겠다라면 고점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익절 못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익절 구간에서부터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리누공업은 손실 가격 구간까지 금세 내려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빠르게 익절하시고 매수를 한다면 적정하다 생각되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12만 원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입하시는 건 너무 좋으나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빠르게 큰 수익을 내시기보다는 작게나마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누공업까지 살펴봤습니다.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을 보시고 나오시는 편이 현명하실 거라고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대응 방법이 더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차트에는 오색선 그려져 있는 거 확인해 보셨을까요? 이 오색선이 있다면 정확한 매수, 정확한 매도 타점을 잡아서 수익의 극대화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수식이 있다면 내 차트에도 오색선 그려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이 수식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요. 저와 함께 찬찬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스마트폰 안에서 기본 카메라 실행시켜 주시고요. 하단의 QR코드에 슬쩍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매수가는 24,00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EU에서 대한항공 합병 심사를 발표하게 됩니다. 굉장히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인데 오늘 주가도 그에 반응하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주가는 23,650원에서 종가 형성했는데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이신 것 같습니다. 조금 사신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네. 그래서 이 종목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여쭤볼 게 많은 종목인데 첫 번째, 어디에서 진입하셨습니까? 여긴가요? 여긴가요? 여길까요? 아니면 그 전이겠습니까? 이걸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 여기까지만 바라봤을 때 매수하신 거라면 잘 사신 거 맞습니다. 첫 번째, 이때가 뭐였습니까? 코로나 때죠. 그런데 대한항공의 주가가 올라갔다? 뭔가 이상하죠? 왜 올라갔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한항공이 코로나 시기 때 어떤 식으로 영업을 했느냐. 좌석을 뗐습니다. 좌석을 떼고 화물용으로 변환시켜서 화물 운송하는 것으로 매출을 만들면서 기대 심리가 살아났었던 가격 구간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대한항공은 35,100원까지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 정도에서는 익절해보는 게 좋겠다. 그렇다면 그 자리가 얼마쯤 되느냐? 3만 원, 3만 1,000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종목은 3만 1,000원 정도까지는 끌고 가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매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왜? 과거 시점에 저항이었던 가격 구간을 돌파하면서 이 자리가 지지다라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 말인 즉 이 가격 구간에서 오랫동안 머문다 하더라도 해당 종목이 내려갈 때는 얼마 못 내려가고요. 올라갈 때는 전고점에 대한 기대감까지 살아있는 종목이 되기 때문인데 24,000원 지금 시간의 단일가 보이시나요? 23,950원입니다. 1% 조금 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대한항공은 아직 상승 추세가 시작도 안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라운드 피겨 가격이 되는 3만 원에서 부딪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쯤에서부터 분할 익절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항공까지 살펴봤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수익 극대화 만들 수 있는 이 수식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수식도 받아가시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도 해보실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참여 코드는 4959입니다. 종목을 사고 수익이 오는 그런 번호니까요. 지금 바로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959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두산입니다. 매수가는 11만 3천 원이고요. 비중은 5%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두산 11만 3천 원이라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기 이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종가는 9만 3천 원에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손실 구간이셔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두산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매수가가 11만 3천 원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높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보면 짧은 겁니다. 두산이 상장된 지 오래됐으니까. 짧게 보여드리지만 장기 차트인 600일로 봤을 때 이 가격 구간은 저항의 가격입니다. 저항의 가격이라는 건 두산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내용만 생기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두산 첫 번째 뭐입니까? AI부터 시작해서 반도체도 있고요. 2차 전지도 있고요. 로봇도 있고요. 수소도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지주사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면 이 종목 지금 이 가격대에서도 매수 적기입니다. 그렇다면 익절하는 건 어디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익절 자리라는 거죠. 왜냐? 넘어간다 하더라도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겠지만 고점이 낮아질 수 있을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11만 3천 원, 11만 원 이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갔다면 그 가격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내 본전에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 하지만 이 가격에서는 손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며 자 그렇다면 600일 차트가 아니라 더 장기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상장된 이래 지금까지의 차트를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선들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는 자리들이 있지만 자 현재 이 아래쪽에 있는 박스 구간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 10년도 더 전에 만들어졌었던 가격 구간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후부터 해당 종목이 머무는 자리가 어디냐? 코로나 때 빠져내려온 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의 저점은 7만 원 약간 내려온 아랫단이기 때문에 매수 적기는 7만 원부터 보시는 게 맞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느냐? 맞죠? 어디입니까? 11만 원까지 보는 게 맞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병은 두산 로보틱스가 정말 올해 2024년에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시키면 두산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거기에 AI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도 있고요. 로봇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요. 물론 최근에 수소와 관련된 이슈는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두산 자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 박스권에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 중 몇 안 되는 괜찮은 종목이 바로 두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7만 5천 원에서부터 야금야금 내려오면서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꽤나 많이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만 장기 투자 관점으로서만 가능한 종목이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는 불편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시청자분의 평균 단가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종목은 내 본전까지 왔을 때 정리해도 문제가 안 되지만 더 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시다면 본전 위로 올라가고 나서 본전까지 내려올 때는 본전에서는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 아니면 난 거기까지도 보지 않겠습니다. 이 상승분 안 보겠습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11만 5천 원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오셔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다리시면 본전까지는 올 수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산까지 살펴봤습니다. 손절하실 필요는 없고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고 11만 5천 원에서 매도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토로 종목 포착할 수 있는 이 조건 검색기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고민되시는 예.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상보요. 네, 상보 상보요. 네,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250원, 네. 2,250원에 네. 50%요. 50%, 네, 비중이 꽤나 되시는데, 네, 오늘 5% 넘게 강세 보였네요. 예, 예.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드려 보겠습니다. 예, 전문가님, 예. 상보입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이게 한 1년 전에 네. 조금 샀다가 네. 이 흡연이라고 해서 보유하다가 쭉 내려가더라고요. 흑연으로 연결돼서 매수하신 거세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조금 며칠 2월 초에 네네. 이게 전도체, 초전도체라고 해서 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남기다가 네. 그 이튿날 또 떨어져. 그래서 거기다 그냥 팍 실어버렸죠.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주가는 매수하신 가격은 괜찮으세요? 예. 매수하신 가격은 괜찮으신데 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흑연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왜 상보의 주가가 올라갔었냐면 그래핀 때문이에요. 예. 그래핀이 만들어진 개발된 게 흑연 때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핀과 흑연 관련주로 엮여 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초전도체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또 생겼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초전도체, 그다음에 맥신, 그리고 양자 물질, 그다음에 나왔던 게 흑연이었는데 이때 흑연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중국발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었지만 최근에 또 올라가고 있는 건 초전도체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한 가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 자체가 나쁘지는 않으신데 큰 폭으로 상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 조금 넘어요. 그런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바라봤을 때 매출액도 많이 부족하고 영업이익도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 구간에서 머무르는 게 맞는 종목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2,695원을 넘어간다라는 건 2,700원을 찍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종목은 2,695원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본전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렇다면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2,25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물량이 너무 많으세요. 상보라는 종목에 장기 투자하기에는 이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절반보다 많은 30%의 물량을 내 본전에서 덜어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면 2,250원이 평균 단가이시면 수수료와 세금, 재세금을 제외하고 수익 구간이 오려면 2,260원에서 물량 30%를 매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물량이 20%가 되겠죠? 예. 여기에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전고점을 넘어갈 건지 아니면 주가가 내려갈 건지 내려가면 나는 추가 매수한다. 얼만큼을? 30%를 덜어냈지만 20%만. 왜? 본전에서 정리하고 나오기 위해서인데 그 가격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얼마냐면 1,652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물량을 이미 덜어놨으니까 다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올라갈 때 본전에서 정리한다는 관점인 거예요. 이해가 네. 되세요? 예. 그렇게 되면 2,250원에 매수하셨는데 고점까지 못 올라갔어요, 만약에. 그런데 주가가 빠져 내려왔을 때 본전에서 정리를 못 하셨으면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1,652원에서 20%의 물량을 매수해서 2,250원에서 남은 물량 전체 40%를 매도하게 되면 우리의 수익은 얼마가 되느냐? 1,652원에서 매수한 20%를 2,250원에서 팔면서 약 3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나오신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260원에서 30%를 덜어냈는데 주가가 올라가서 2,700원을 넘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는 익절에 대한 생각만 하시면 되는데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이 꽤나 많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많은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 이 정도면은 저항을 받겠지라고 생각되는 가격이 3,000원입니다. 그래서 3,000원에서는 정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같이 한번 드려볼 수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예. 그럼 네. 만족하죠. 그러면 2,250원에 왔을 때 예. 물량 30%를 먼저 정리하시는 것. 그게 우선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절대로 상보라는 종목은 비중을 많이 실으면 안 되는 종목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상보까지 살펴봤습니다. 2,250원의 물량 30%를 정리하시고요. 3,000원에서 전량 매도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요. 스마트폰 안에서 기본 카메라 실행시켜 주시고요. 요 아래 QR코드에 슬쩍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수식과 조건 검색기까지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 수식과 조건 검색기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최근 공개해 주신 히든 종목들 모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만큼 오늘의 히든 종목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든 종목명은 오직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휴마시스. 휴마시스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000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네, 2,000원에 20%. 네, 오늘 좀 강세를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 손실 구간이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전문가님 바로 연결드려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휴마시스입니다. 이 종목 참 애를 태우는 종목이죠.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종목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그때 코로나 때 조금 수익을 보고 가지고 있었던 그에 아이고, 이때 매수하셔서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예. 수익이 엄청나게 나오셨을 텐데 왜 매도를 못 하셨을까요? 매도는 조금 하고 네. 이게 좀 남아 있었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쑥쑥 빠져버리네요. 그것도 이번에, 못하게 좀 네. 해서 그 단가를 맞춘 거예요. 이번에는 큰 수익은 못 내실 거예요. 이번에는 큰 수익을 못 내실 텐데 자, 네. 매수하신 게 문제가 아니라 매도를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그럼 휴마시스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영업이익이 점차 증가되다가 작년에 큰 폭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휴마시스는 지금부터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휴마시스를 바라볼 때 정말 많이 올라간다면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이 종목은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되는 자리는 4,175원까지 여기까지만 보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여기까지 바라보는 것도 과욕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종목 아주 빠른 시일 안에 닿을 수 있는 가격은 3,115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물량을 절반을 익절하시는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릴 때 첫 번째, 상단에 올라갔었던 과거의 기록들은 있습니다만 이 종목 2,000원에 매수하셔서 기다리신 기간이 기니까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한 가지만 사용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3,115원에서 절반, 나머지 4,175원에서 절반 익절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정리를 하겠다. 그 말인 즉 3개월에서 뭐 길게 잡았을 때 6개월 안에는 수익을 보고 나오겠다라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1차 익절을 4,175원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물량은 주가가 올라갔다가 4,175원까지 다시 내려올 때 4,175원에서 모든 물량을 다 익절하시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제 생각에는 올해에 올라간다라고 해도 아무리 짧게 잡아도 9개월에서 2년 정도는 잡으셔야 되는 방법이거든요. 자, 이 이게 두 가지 바닥은 잡힌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600원 정도에서 바닥이 잡힌 겁니까 지금? 바닥이 잡혔다고 볼 수가 없죠. 그 이유가 그렇죠. 뭐냐면 1,600원까지 내려왔었던 기간이 언젠가요? 바로 설날 구정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에 닿았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1,622원까지 바닥을 찍고 이 종목이 바닥이다라는 생각이 들려면 3개월은 1,622원을 이탈하지 않고 이 가격 구간에서 놀아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놀지 않는다라는 건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도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왜 익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코로나 때 가장 큰 영광을 누렸었던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이만큼 내려앉았으면 지금 지수가 상승할 때 제약바이오주들 주가 올라갈 때 마찬가지로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익절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을 이탈하는 것에 치중하지 마시고 주가가 올라갈 때 어느 가격에서 어떤 식으로 익절하고 빠르게 나올 건지 왜? 이런 영광을 다시 누릴 수는 없다면 이만큼 수익을 못 본다 하더라도 적당히 수익을 내고 나오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이번에 주가가 올라갈 때 4,175원까지 올라가고 5,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다시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5,000원, 4,175원, 3,000원 이 가격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과거에 1,000원 아래로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본전만 얻어 팔고 싶어요. 본전만화도 팔고 싶으세요? 본전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본전에서 익절하기보다는 그래도 3,000원대에서 익절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거기까지는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선택은 시청자분의 판단이겠지만 2,000원까지는 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휴마시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단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 이렇게 두 가지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더 좋은 방법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언이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정말 아쉽지만 상담은 여기까지인데요. 하지만 노란톡방은 24시간 열려 있는 거 아시죠?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고민과 궁금증까지 모두 다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타고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서 토르기법으로 포착한 종목들 중 반드시 잡아야 하는 종목,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주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시장 확대,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로켓 배송 종목 살펴보기 전에 과연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제가 소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요, 수익 극대화 만들 수 있는 이 수식과 토르 종목을 포착할 수 있는 이 조건 검색식, 이 두 가지 선물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전혀 비용이 들지 않고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만 입장하시면 이 선물에 관한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4959입니다. 종목을 사고 수익은 오는 4959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은 무엇인지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로켓 배송 종목 살펴보기 전에 전문가님 오늘도 토르 기법으로 또 종목을 포착하셨다고요? 네네. 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HPSP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고요. 가장 큰 이슈는 수소 어닐링 기술에 대한 독점성이에요. 그로 인해서 경쟁력이 많이 높아져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반도체 열처리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개발하고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의 공급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만 가지고는 우리가 매매하기 어려웠겠지만 HPSP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 중에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속적인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던 기업들이라면 작년 말부터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왜? 2024년에 기대 심리가 있었고 그 기대 심리는 무엇을 통해 확인을 했다? 마지막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반도체 관련주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가 됐는데 그 감소된 부분이 4분기로 연기되는 매출분들이 꽤나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매출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때 주가가 반등하는 그 갭에 대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은 매우 매력적인 종목들이었다는 것이죠. 반도체 웨이퍼 위를 고압으로 열 처리하는 기술이 바로 수소 어닐링입니다. 관련주로는 TSE, STI, GST, KC텍 등이 있는데 GST도 여러분들께 여러 번 설명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TSE부터 보자면 주가가 올라갈 때 이미 토르 기법이 떠서 빠르게 증가가 됐지만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저항 가격 구간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 저항 가격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차적으로 첫 번째 돌파돼야 되는 자리, 두 번째 지지가 돼야 되는 자리를 지지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해당 가격이 무엇이 된다? 지지선이 된다. 그렇다면 주가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진입한다? 지지선보다 낮은 자리에서 6만 원 아래에서 진입해서 우리는 얼마까지 바라본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 TSE는 바닥에서 놀았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상승분이 모두 다 나오고 나서 마지막 상승분을 우리가 언제 진입합니까? 자, 첫 번째 1차 상승 파동으로 볼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가가 올라갈 때 전고점을 넘어간다면 이 자리가 1차 자리구나. 그렇다면 이번에 상승이 2차 상승분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진입한다? 자, 파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진입하겠습니까? 요 정도가 되겠죠? 거기서 진입해서 우리는 어디에서 익절한다? 마지막 피날레 3차 파동은 전고점을 넘어갈 수도 못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전고점 부근까지는 상승이 나온다. 그렇다면 수익률은 대략적으로 바닥이 잡히고 20거래일, 길게는 40거래일 안에 바닥이 잡히고 주가가 올라갈 때 익절할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STI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포지션이. 왜? 저항선을 넘지 못하고 넘어가고부터 이 자리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있죠. 그렇다면 STI는 이제는 이 자리까지 내려오면 여기가 매수 적기다. 하지만 고점에서 매매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보다 주가가 내려갈 때는 이 자리에서는 매매가 안 됩니다. 여기서는 매매가 안 되는데 파란색 저항선 윗단이라면 추세가 나올 때마다 진입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STI 지금 이 자리는 매매하기 좋지 못한 자리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내가 매매를 한다면 언제 한다? 주가가 내려왔다가 다시 파란색 저항선 위로 올라오는 이 자리. 여기에서 진입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본다?
고점이 낮아질 것이라면 이번에도 낮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보다 조금 더 낮은 위치에서 약 15% 정도만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가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STI다.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진입하실 게 아니라면 이 종목은 한참 더 바닥으로 내려온 다음에 그때 진입을 하셔야만 한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GST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유 뭐였습니까? 초전도체에 대한 이슈가 떴을 때 주가가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빠지면서 시장의 거래 대금이 경색되면서 내려왔다가 다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GST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됐기 때문에 1차 5%, 2차 검은색, 3차 파란색까지도 지켜볼 수 있었던 종목이라는 겁니다. 모두 다 완성을 시켰죠. 그런 상황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왔다면 이 종목이 바라봐야 되는 자리는 38,600원인데 38,6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심리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한 가지만 들어보세요. 38,600원까지 못 올라가면 이 종목 지금부터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까지 내려오겠습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는 게 눈에 안 보이시나요? 그래서 GST는 지금 그 어떤 잣대를 대봐도 매수할 수 있는 관점 자체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내려올 때 검은색 지지선에서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통해서 진입한다면 검은색에서 진입해서 약 마이너스 10% 정도의 가격에서 추가 매수해서 마이너스 5%로 비중을 높이고 평균 단가를 낮춰 놓는다면 그때 반등이 나오는 상황에 익절이 가능하다라는 계산으로 진입해 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HPSP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토르 기법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양인데 마지막 토르 기법이 포착됐을 때 10월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만 끊어봤을 때 주가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지수가 하락을 하고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시장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라는 판단이 들 정도였었는데 왜 HPSP는 주가가 내려가지 않았을까?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았다. 그리고 수소 어닐링이라는 독점적인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세력들도 주가를 방어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올라가는 자리가 이미 많이 나왔죠. HPSP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규 투자 관점으로 진입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만 오늘 만들었었던 종가인 59,300원, 그렇죠? 이 가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 자, 59,300원까지만 지지선을 긋는 겁니다. 오늘 종가를. 그렇다면 이 종목 어디에서 보유하셨던 상관없이 내일 종가가 59,300원보다 낮다면 하루 더 지켜보고 그래도 59,300원 위로 주가를 올려놓지 못한다면 모든 물량을 익절한다. 그렇다면 신규 매수 관점과 오늘 진입하신 분들의 상황으로 봤을 때도 똑같겠죠. 59,300원이 트리거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10월 17일 날 35,300원에 신호가 포착이 되고 오늘까지 81거래일째인데 67%면 하루에 1% 정도는 안 된다 하더라도 지속성을 보여줬고 이제는 익절할 때가 됐다. 그래서 오늘의 고가는 62,400원이지만 저는 종가 대비 67%, 67.99%의 수익이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우리 아나운서님을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만나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신 종목 HPSP는 종가 대비 수익률이 무려 68% 가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익의 비결 다들 아시죠? 정답은 바로 토르 기법입니다. 지금 토르 기법에 대한 안내 그리고 수익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너무나 궁금하시다 하시면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수식과 조건 검색기 그리고 토르 기법에 대한 안내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저 그리고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실시간 소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대미를 장식할 히든 종목을 알아보기 전에 또 공략하신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네. 과연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그 종목은 바로 툴젠입니다. 툴젠은 다른 설명 다 필요 없습니다. 유전자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갈 때 툴젠은 안 올라갈래 안 올라갈 수가 없고 유전자 가위와 관련돼서는 아시아권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거의 유일하다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유일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올라가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마크로젠과 툴젠 두 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툴젠의 차트는 어땠을까? 최근에 포착됐죠. 여러분들은 이미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겠지만 메가토르 기법이 떴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바라봅니까? 1차 자리에 오늘 도달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1차 매도 가격과 검은색 저항선의 가격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격에서 절반만 매도할 겁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은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파란색 저항선까지도 끌고 가볼 수 있겠지만 저항을 받을 때 그 가격을 넘어가는지를 지켜보면서 노란톡방에서 익절에 대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수익률은 2월 6일 날 포착입니다. 자, 2월 5일 날 토르기법이 포착이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건 2월 6일입니다. 종가 47,200원이고요. 오늘의 종가는 52,200원입니다. 수익률은 이제 10%가 나왔다.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네 글자입니다. 역시나 가장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죠. 그런데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외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정 아니고요. 후공정 중에 테스트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계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모멘텀은 무엇이 있을까? 반도체 후공정 서비스의 종류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반도체 기능 검사 중심의 사업 구조인데 온도 환경 검사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요. 온도 환경 검사 서비스는 국내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유일한 후공정 업체라는 것이 바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런데 반도체로만 봤을 때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차량용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거 두 가지. 뭡니까? 첫 번째, 전기차. 두 번째, 뭐 있습니까? AI 자율주행. 그렇죠? 이 두 가지와 같이 엮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결을 어느 쪽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쪽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렇다면 관련주들 차트는 안 보겠습니다. 유닛 테스트 많이 내려와 있는데 큰 폭으로 올라가는 이유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뭐였습니까? 프로텍인데 저점을 찍은 지 얼마 안 됐고 바닥이 잡혀지고는 있지만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면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로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네페스닥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미 먼저 반영을 받았습니다. 반영을 받고 주가가 내려왔다면 이 종목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는 기대 심리보다는 이 가격 구간에서 얼만큼 더 횡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상승세로 돌아설 때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와 한 가지 더 거래 대금이 증가되는 것까지 보고서는 진입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 자, 펨트론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펨트론 좋은 기업입니다.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높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무엇이다? 매수하기 좋은 적기의 가격이다. 다만 적기의 가격에서 주가가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어야만 하며 한 가지 더 저점에서 바닥을 잡고 점점 바닥 가격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된다면 이 종목은 뭐가 된다? 그때부터는 상승세로 이어나가면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마지막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페스닥과 비슷하게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지만 고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2340원이라는 지지선을 이번에 주가가 내려갈 때 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게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진입해도 괜찮겠느냐? 괜찮죠. 어디까지 바라보고 진입이 가능하겠습니까? 파란색 저항선까지 볼 수 있겠지만 고점이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 이 정도까지만 끊어서 보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나오자라는 게 제가 이 종목을 오늘 들고 나온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시장에서 아주 강하게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히든 종목명과 대응 방법은 오직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주로 반도체 후공정 서비스의 종류 다변화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명과 종가 베팅 방법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안내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